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우리 임정은 교수님 아주 그 시대에 맞는 좋은 또 테크놀로지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맞이해서 정말 그 사상 초유의 그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 이런 시대에 오늘 이렇게 워크숍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앞에 우리 이준우 교수님 또 우리 김종태 회장님 통해서 우리 저 개회사 또 얘기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동문회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회사업의 초석을 다진 강남대 선배가 아니라 김종태 회장님이 그냥 강남대 대선배 대선배의 개척 정신과 시사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내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선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이제 그랬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가서 얘기할 때 그냥 꼰대들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하다 보면은 그 꼰대들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 선배님들의 좀 여러 가지 개척 정신이랄까 그런 약간 어떻게 좀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런 그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대한 얘기 또 그런 지나친 자랑을 또 얘기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지나친 것 꼰대들의 얘기가 아니었으면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좀 역사를 좀 중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그 테크놀로지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우리가 맞이하는 그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역사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또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유럽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나라를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선진국에 가 보면은 아주 그 역사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그 선배님들에 대한 자서전, 인물사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록을 좀 잘 하다가 이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기록이 잠시 좀 멈춰졌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산타냐라고 하는 것을 글도 읽어보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를 되풀이하는 저주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요즘에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게 된 이 원인은 그동안 우리가 그냥 옛날에 좀 잘 나가다가 굉장히 근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 경험을 겪은 거예요. 세계 정말 그 최하의 국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까 우리 이준희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DNA가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 조상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만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 초창기 사회복지사 대선배들의 어떤 그 교육 활동이 있었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이 강남대 우리 사회사학과를 처음에 만드신 분 인물사를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남대에서 그동안 이제 많은 수많은 수천여 명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 한 13, 14명 정도 이름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덕준 선생님이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목차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김덕준 선생님이 그 1919년생이니까 이제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연세를 치면 103세 정도 살아계시면 이분이 이제 도지사대학, 일본 발음보다 도시아대학이라고 하는데 38학번이에요. 38학번. 제가 71학번 그래도 깜짝 놀라죠. 제가 71학번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때 71학번인데 김덕준 선생님이 38학번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 19살 때 유학 간 거예요. 그 당시 비행기도 없었어요. 알아봤더니 부산까지 가서 배를 타고 또 거기 가서 또 열차 타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내지 열흘에 걸쳐서 교토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우리 그 당시에 중앙신학교
현 강남대학에 사회사학과를 설치게 됐는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살피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인데 사실은 작년에 내가 유학을 한 그 일본 동지사 대학, 도시아 대학에서 대학원 교수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작년 그냥 4월에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청장을 다 받고 제가 근무하던 평택대학교 교수들한테 다 송별회까지 받았는데 일본을 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참 여러분들 그 실망감. 예? 일본을 다 가기로 해가지고 비자까지 다 받았는데 이사짐까지 다 쌌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때 허전했던 거. 저뿐만이 아니죠.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왔던 이런 그 감정이 저에게 굉장히 그 충격도 줬었죠. 그렇지만 1년 동안 제가 참고 기다렸어요. 3월 말이 되는데 메일이 왔어요. 당신 온라인으로다가 수업 준비하라. 온라인으로 수업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초청장을 보낼 테니까 초청장을 가면 바로 준비하라. 그런데 글쎄 초청장이 왔는데 바로 또 비자가 나왔어요. 제가 하던 일은 많고 제가 양해를 구했죠. 3주간만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하던 일이 많아가지고 온라인 수업하면서 하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 일단 비자를 받아서 빨리 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또 한 300여 명 타는 비행기에 40여 명이 타가지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냥 이 PCR 검사하고 3시간씩 기다리고 2주간 격리하고 그런 또 생각이 나고 제가 일본에 와서 한 학기 있는 동안에 2004년에 만들어진 요시아 대학의 그 사회복지 선구자들 이 책이 나왔어요. 18명의 동지사 대학의 선배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한 명이 바로 김덕준 선생님. 우리 한국인 유학생이 동지사 대학을 졸업했는데 18명 중에 한 명이 바로 김덕준 선배님이었다.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아무튼 주요 업적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김덕준 그 교수님께서는 부산에서 시작을 할 때 이분이 처음에 이제 만든 또 용어가 피난민 복지.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피난민들을 위한 복지. 이에 대한 그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선배들한테 젊은이들 모여서 여러분들 갔죠. 자, 우리나라 지금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언젠가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이냐. 이걸 이제 연구를 해요. 그 당시 그 감동받았던 얘기를 제가 선배들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우리 선배님들 좀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부름받아 나선이몽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름받아 나선이몽이 하나의 그 당시엔 이게 교과였어요. 교과. 지금은 교과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약간 음은 약간 틀렸다 그래요. 제가 이걸 함세란 교수님한테 확인해서 들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부름받아 나선이몽 계속 부르죠. 거기다 또 설교 메시지 썼죠. 아까 이호빈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나라의 3대 설교가 중 하나. 이호빈 목사님 그 당시에 함석헌 이런 분들의 그냥 설교 한번 들으면은 그냥 막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아요. 막 자원봉사를 막 하고 싶어.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여기다가 십자군 연맹과 같은 교육. 어느 선배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십자군 같은 연맹과 같은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렇게 좀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면서 외국 민간 원조기관 한국연합회가 만들어지고 하바라. 그래서 구호사업을 실시하고 많은 선배들이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그냥 의무적으로 했어요. 의무적. 여러분들 지금 자원봉사활동 의무적으로 합니까? 아르바이트는 하지만 코로나 시대라고 비대면이라고 안 하지만 강남대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바로 자원봉사활동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평택대 은퇴하면서 제가 또 사회복지역사학회 초대회장하고 좀 자교회장도 2대회장까지 했습니다만 제가 이 역사적인 이 사진 1950년대 사진 하나를 구하고 싶었는데 그걸 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저 사위를 통해서 이 사진을 하나 구했는데 이덕 선생님 1963년도 사회사학과 졸업식 사진을 하나 구했어요.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진인지 몰라. 1950년대 사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누군가를 보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조기동 선배님 들어가셨는데 우리 앨범 속에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나중에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이거 다 드렸으니까 이건 아마 이 자리에 영원히 남아있으리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덕준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또 내셨는데 이건 우리 이준희 교수님이 써놓은 논문집에 또 잘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 제가 복사해서 이렇게 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김덕준 선생님이 이제 업적 중에서 보니까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6명을 갖다 추천했고 제가 졸업을 한 일본 도시아 대학의 대학원에 9명, 영치학원 대학에 1명, 영국 맨체스터 대학원에 2명, 18명을 추천 유학시켰어요. 제가 이 김덕준 선생님한테 이 추천을 받을 때 이 선생님이 중풍을 받아가지고 이 오른손으로다가 이 추천서를 쓰는데 글씨가 뭐 삐뚤빼뚤하게 써요. 제가 속으로는 선생님이 정자로 써주시지 이렇게 삐뚤빼뚤 써가지고 어떻게 추천을 받나 그런 생각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동이 있어요. 손을 떨리면서 추천을 김범수 군은 뭐 이렇게 썼는데 그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동시다백에 냈어요. 일본어로 이렇게 공부하고 제가 했던 것도 하나 지나고 나니까 감동이 됩니다. 여기 제가 지금 몇 명만 써봤습니다. 일기, 이응국 이분의 업적은 뭐냐? 월드비전 회장도 했어요. 대한적시사사 총재, 인제대 총장. 이응국 선배님은 항상 국무총리를 이렇게 인선할 때 국무총리 후보자로 2번씩이나 올랐던 거예요. 이응국가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다. 그런데 얼마나 거물급인지 알죠? 국무총리 후보자 2, 3위까지 올라요. 저는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지만 대한적십사사 총재도 지냈고 인제대 총장도 지냈고 월드비전의 그 모금을 액수를 이응구 회장님이 들어가면서 막 서너 배씩 까올리시겠어요. 구성래 선배님 미국 플로리다대 교수도 했고 강남대 잠깐 나왔었죠. 일본에서 교수연다 돌아가셨고 최종도 선배님 보건사회부 아동국장까지 김만두 선생님 정말 그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선배님 중에 또 별 중에 별이죠.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 회장도 지내셨고 그다음에 조기동 선배님은 이제 김만성에서 나이는 많았지만 1950년대에 외국인 민간원조기관 연합회 회장을 처음에 외국 사람들이 하다가 이분이 철수를 하면서 한국인 연합회장의 초대회장을 한 사람이 바로 조기동 회장. 이분들이 다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전 그때 1950년대 선배들이 영어를 잘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이 책가방 속에 영어 사전을 안 가져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과서가 없으니까 거기다 다 영어 가지고 그냥 공부를 했대요. 누구나 다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원서 그냥 막 읽습니까? 1950년대들은 선배님들은 그냥 영어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가끔씩 만나고 외국 사람들 만나면은 영어들을 상당히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강남대를 들어오면서 제가 한국사회복지협회에 5년간 근무를 하다 유학을 갔는데 그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우리나라의 그 경제연합회 같은 중심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역대 회장인 사람이 윤인식, 나판수, 김재환이 우리 강남대학교 선배님들. 이 중에 윤인식과 나판수는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들. 여러분들 알았어요? 강남대학교 선배, 사회사학과 선배님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2명이 나왔어요. 아마 별로 이준희 교수님 별로 이거 잘 강의 안 하시죠? 윤인식 국회의원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윤인식, 나판수. 윤인식 선배님은 저 1970년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1차로 시작하신 분. 이분에 대해서 내가 이 자서전 일생을 쓴 것이 사회복지 인물사, 제가 쓴 그 사회복지 인물사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인물사도 좀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사의 역대 회장이 지금까지 한 10몇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조기동, 민은식, 윤기, 이윤구, 최성규 5명이 바로 우리 강남대학교 선배입니다. 여기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언젠간 중앙에 한번 회장하시겠죠. 중앙.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은 뭐 경기도에서 회장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난해 보니까 이제 막 굉장히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려워. 이 중앙회 회장 되는 것도 쉽지 않아. 근데 지금 내가 소문 들으니까 경기도가 잘했네. 경기도가 잘한다면 또 박 회장님이 잘한다는 거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남대가 한번 지원을 해서 중앙회 회장을 도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김덕준 선생님의 이제 그 핵심 교육 내용을 2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이분은 바로 세로의 십자가와 가로의 십자가. 이 세로의 십자가는 뭐냐? 누구나가 다 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다, 사랑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마스크 쓰고 있으나 마음대로 마시는 뭐 공기, 물, 자연, 이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로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나눠야 된다. 자원봉사 정신. 그래서 세로의 십자가, 가로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강남대에 와서 받은 그 많은 그 교육적인 그런 그 가르침,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자원봉사 활동 도움을 좀 주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그 기여도 2가지. 그 당시에 그 전쟁 이후에 외국 원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피난 및 구호 및 자립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여러분들 1950년대, 60년대 초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GNP 몇 불이 나와 있지도 않아. 겨우 나와 있는 게 1963년에 84불이라는 통계가 하나 있고 100불이라는 게 나왔어요. 1964년, 65년에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필리핀에서, 지금 그 장충체육관에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건립을 해줬어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어렸을 때 그냥 꼰대들의 얘기 같습니다만, 건빵 하나면은 그것이 아주 최고의 간식이었어요. 형님이 갖다 주는 건빵 하나가 최고의 간식이고 과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조기동, 김만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4개 지역 사회복지관, 의료사에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의료법에다가 사회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든 사람들도 바로 강남대 선배입니다. 옛날에 병원의 의료사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당시 우리 강남대 선배님들이 그런 것도 만든 거예요. 사회복지 교육은 말할 거 없죠. 그 다음에 시사점은 뭐냐? 이 강남대 선배님들이 현장에서 왜 이렇게 버티고 있냐? 다른 대학생들은 몇 년 군매다 다 번아웃 돼서 나가는데, 강남대 동문들은 번아웃 되질 않아.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저 앞에 선배님들 계십니다만, 옛날에 대학 졸업받고 제가 고생했던 걸 알아. 이 선배님들도 그 당시만 해도 고생했어요. 50년대, 60년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도 우리 강남대 선배님들은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어떤 이익에 추구하지 않고, 그냥 사회사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원장되고 관장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어려운 시기에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8명 해외 유학에 도전을 했어요. 1960년대, 70년대에 유학을 갔어요. 저는 83년대에 갔어요. 일본 동시다대에 갔을 때 유학생이, 제가 가보니까 다른 학과 학생들하고 해서 4명일 때 갔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듣다가 어느 선배가 그래요. 자기가 유학 간다고 마음 먹고 유학 간다 유학 간다는 유학 간대. 유학 간다 말을 하면 유학 간다는데 저도 집에 가서 그날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나 유학 갈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가라. 형님한테도 갈 거예요 그랬더니 야, 엄마 누가 가지 말래 그래. 누가 가지 말래? 아 그 유학을 간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학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때부터 제가 영어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미국으로 가다. 미국으로 가려다 이제 김덕준 선생님 만나면서 방향이 일본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해외 유학에 도전한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뭐 미국에서 교수 생활, 일본에서, 한국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해외 유학, 국내도 좋고 해외 유학에도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 제언을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에 가서 6개월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에 있는 동안에 이제 한국에 뭐 오징어 게임이다 무슨 뭐 케이팝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갈 정도로 좋았어요. 요즘에 한국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미국이랑 똑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미국을 간다 했을 때 이틀 전서부터 자면 미국을 간다.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대단해요. 제가 지금 이제 몽골에 코이카 사월 가서 몽골에 가서 지금 자원봉사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몽골에 가면은 저를 그 전형으로 통역할 사람이 한국에서 공부한 교수들이 3-4명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뭐 몽골어로다 그냥 안녕하세요. 센베로 하나만 알으면은 통역을 뭐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제 옆에서 통역을 했죠. 그쪽에 그 복지청장, 거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항상 저를 또 만나죠. 제가 가면 7, 8명의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한국의 사회복지 모델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메모지 펼쳐놓고 그냥 볼펜으로 써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한 가지 가르쳐달래요. 어떻게 하면 불황인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지 한마디 좀 가르쳐달래요. 정답이 있습니까? 불황인 문제 한마디로 여러분들 해결하는 그 가치가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빈곤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한마디로 했어요. 교육이다. 교육. 한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교육에 투자를 해. 자금을 줬다. 도전 정신을 키웠다.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감하게 해외여행을 도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여러분들이 동남아 동북아에도 유학을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한국인이죠?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일랜드라 이런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면은 그쪽 대학을 가서 석사, 박사를 만약에 마치게 되면 그쪽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 교수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 모델을 배우는데 굉장히 혈안이 됐어요. 한국의 웬만한 논문 이런 것이 한국에 와서 공부한 그 유학생들이 그냥 번역. 굉장히 한국의 복지 모델, 일본의 복지 모델이 중국에서 굉장히 모델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유럽, 미국, 일본 걸 이렇게 공부하듯이 중국에서 굉장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몽골에 같은 그 국제언론마트로 대학에 김혜성 교수라고 강남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80대 학번이든가요? 거기 교수가 됐어요. 언론마트로. 얼마나 거기서 이렇게 중시적인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좀 동안에 학교 다니가 약간 실증이 난다. 코이카 사업에 코이카 단원 파견 신청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5, 6년 전에 그 캄보디아에 가 있었더니 코이카 단원으로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을 보니까 여기다 딱 명찰 달고 여기서 굉장히 신분을 지켜줘. 어느 정도 그냥 거기 가 있는 학생들은 졸업생들 보니까 뭐 영어 웬만큼 해요. 그래도 영어 걱정하지 마세요. 강남대 사회사학과 사회복지가 들어올 정도면 영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에 좀 도전해주기 바라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두 사람의 그 가장 최근의 동문 두 사람만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선영 동문이 03학번이에요. 강남대를 졸업하고 2009년에 도시아대학 석사과정에 입학을 했어요. 2014년에 박사학위 취득하고 강남대 와서도 한 2년간 강의했어요. 강의에다가 이제 뭐 기웃기웃거리다가 여기서 취업하기가 어렵겠다 싶었는데 마침 일본의 히로시마 현립대학에 자리가 나서 신청을 했는데 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본에 있는 공부한 교수들하고 나 2배수 3배수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인터뷰 심사해가지고 이선영 교수가 거기 교수가 된 거예요. 일본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뭐 한일 관계 이런 게 있어도 이런 그 우리 민간 차원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어요. 그냥 교수가 됩니다. 거기서 몇 년 근무했더니 지난 9월에 제가 일본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그러더니 제가 강릉원주대학교에 사회복지학 교수가 됐대. 이게 저 국립대학에 강릉원주대학. 강민호 동문이 이번에 내가 가서 아주 굉장히 내가 많은 신세를 졌는데 강남대 공사학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한세대학에 있던 윤정수 우리 강남대 쪽으로 다녔던 선배님이 이제 일본으로 가면서 일본에 연수가 있었어요. 연수를 다니다가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동시사대학에 석사과정에 입학을 하고 2017년 3월에 동시사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했는데 또 금년 4월인가요? 동시사대학의 전임 강사 교수가 또 됐어요.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아주 급여도 어느 정도 좀 받으면서 현재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두 사람 소개를 하면서 제 강의는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나중에도 이따 뭐 또 마지막에 또 이제 멘트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연한 기회에 어떤 기회로 다 인해서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재 강남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이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도 이제 발표해 주셨습니다만 강남대학의 교육 수준, 내용 이런 것은 뭐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모델이 될 정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도전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대학 졸업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이 있어야 되고. 이 한국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해외로도 돌고 도전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우리 저 사회복지학과 선배님들이 이렇게 계신데 아주 이렇게 모이면은 정말 이렇게 후원금들을 내가지고 또 기부도 해주고 이런 또 대학들이 참 많지 않다 이런 것을 좀 하여튼 뭐 두서없이 오늘 저 선배님들의 좀 얘기만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한 가지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2년 후에 70주년이 되는데 그때 또 대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많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